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8월 15일 하루 전인 14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제 알려져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탈북민들이 엄청난 비분에 잠겨있던 이 한성옥 이 모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비대위가 구성되었고요. 저도 오늘 비대위의 한 성원으로서 구청과 경찰 그리고 강화문에서 분향소 설치까지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오늘 8시 정기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많이 놓쳐서 이렇게 3시간 이후인 11시에 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왜 그 탈북 모녀가 이렇게 굶어 죽는 세상이 아닌 대한민국에 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진짜 원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뭔가는 빈 구석이 있으면 빈 구석을 메우고 통일부 말대로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이제 바라고 있는 점을 저희들이 이제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몇 가지 이제 현장 촬영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오전에 저게 이제 그 여러 김문수 TV입니까?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그 채널들에서 저희 그 한성옥 씨 모자 그 이번에 아사 사건과 관련 이제 구청과 그다음에 경찰을 이제 찾아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시 뭐 긴 그 필름을 뭐 제가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민폐인 것이고요. 보신 분들도 많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랩을 이제 보여주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구청이나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먼저 이제 저희가 구청을 찾아서 복지과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복지과 영상을 제가 지금 준비했는데요. 이 복지과 영상에서 제일 지금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복지과 정말 자기 관내에 수십만의 그런 인구들의 일일이 삶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 안전 문제를 취급하다 보니까 탈북자 한 사람이 그렇게 굶어 죽게 된 그 상황까지도 뭐 정말 알아야 되겠지만은 어찌 되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에서 죄송하다는 말, 자기들이 할 수 조금만 좀 더 노력했으면 그 모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요 앞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완전히 마지막에 뭔가 정말 잘못했다는 절대적 사과까지 제가 받아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지금 아마 녹음을 제가 좀 작아가지고 녹음을 좀 키우겠습니다. 녹음이 좀 작게 들어갔죠. 녹음이 좀 작게 들어갔는데 제가 좀 이야기하면 그랬습니다. 이거 녹음이 이렇게 작을까요? 지금 이게 누구냐 하면요, 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관악구청의 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뭐냐, 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사실은 한성옥 씨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대책을 안 취했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옵션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성옥 씨를 찾아갔지만은 매번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상황까지 빠져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 이게 그들의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한성옥 씨가 살아 계신다면 여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겠는데 죽은 자는 입을 다무니까 만나지 못했다. 그가 회피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은 그런 상황이 있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뭔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너무 저희가 이제 분노를 끓인 것은 이런 겁니다. 한성옥 씨가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또 원인 때문에 사망했는지 그 사망 원인이 좀 국가수의 의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아주 뭔가 꼭 먹고 어리발 내밀듯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에 있는 이분이 이제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강일 위원장인데 아주 준절하고 단한 어조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건 아시겠지만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요. 지금 저희들의 행정도우미가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막 역증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녹음이 좀 약해서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묻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참 뭐랄까 저 사람 많이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 하면요. 자, 당신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관심 돌리는 것은 한성옥 씨가 지금 사망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정말 분노가 터져서 그거를 맡았던 이 복지과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간지 모르겠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제2의 제3의 한성옥이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매우 정말 준절하고 다급한 상황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뭔가 두 번째, 세 번째 한성옥이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당신들한테는 지금 엄청 구멍이 가득하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 복지를 전공하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마인드와 태도가 안 됐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 관악구청에 살고 있는 여성분인데 탈북자인데 어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치 않은 결혼과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애를 데리고 왔다. 근데 걔가 5살 정도가 됐다. 그럼 당신은 구청에 가서 그 여성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가 있어도 건강하기 때문에 기초 생계비 수급 그거 안 받아줄 게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 가면 바로 그렇다. 그러면 딸린 애가 있는데 한성옥 씨는 그 애가 그 남편한테서 임신 중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애가 이렇게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도 있어서 어느 타가수수도 안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한성옥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동사무소나 당신들한테 오면 또 기초생계비를 안 줄 것이고 오직 육아수당 10만 원만 주게 될 것이 아니겠냐. 그 규정을 당신들이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한성옥도 역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월 아동수당만 받아가지고 결국 9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월세를 내고 나면 1만 원을 가지고 애와 함께 한 달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걸 살면서 살 의욕과 그게 있겠는가. 애가 다리를 붙들고 있으니 일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추가적인 지원도 결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뚜막에 소금도 음식에 쳐 넣어야 소금이지. 당신들이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 저런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과 그네들 그런 어려움에서 구조해 주고 싶은 아무런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아사도 아니다. 그리고 거의 어떤 적극적으로 자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 안 하겠다라고 하던 이 사람이요. 마지막에는 이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찾는 길인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찾아야 되겠는데, 일어나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깊숙이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거 좀 찾아야 되겠는데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 갔고요. 그리고 바로 또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먼저 수사과에 가가지고 지금 이 한성옥 씨 시신이 어디에 있느냐 여쭤봤죠. 그랬더니 한성옥 씨 시신은 현재 국가수에 의뢰했기 때문에 본인 시신은 냉동 보관돼야 되므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 근처에 있는 우신 병원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신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분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이 장례에 대해서 말하고 거들고 나서지 않으면 바로 무용고자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구청에서 제정된 매너리즘에 따라 그냥 처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스톱시켰습니다. 정말 불쌍한 그녀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탈북모녀 대책 비상위가 지금 현재 장례식장을 이제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초절하게나마 떠나가는 그들의 어떤 영혼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탈북 단체들이 장례주가 돼가지고 마켓슨이 일체 저희들이 요청할 때 넘겨달라고 이렇게 확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과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좀 인사해 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정말 한성옥 씨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게 도시가스나 전기료 때문에 돈 받으러 가느라고 그 여자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이거 경찰 신변 보호관이 돼가지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별거가 없는지 그걸 보는 또 다른 경찰이 있는데 돈 받아야 될 사람은 돈 받기 위해 그 집에 갔다가 결국은 죽은 모자를 발견했고 그들의 정상성을 살펴야 될 경찰은 그들이 희생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게 말도 되느냐고. 처음에는 정말 이제 경찰도 책임을 면피하느라고요. 그분이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또 과거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좀 반간세했다는 식으로 전혀 가책이라는 거 느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거 꼭 집어서 말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하나 가지고 조근조근 이야기했죠. 탈북자가 10년이 지나도 본인이 나 신변보호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하기 전에는 절대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멈출 수 없다. 그게 법률이다. 그럼 당신들이 그런 신변 포기 각서도 안 받고 지레짐작해서 그에 대한 신변을 보호를 결국은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저희가 아주 오금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벌떡 놀랐는데 담당자가 누구냐? 그를 살피고 그의 이상 상태가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지 전화도 해주고 관심도 돌리고 그렇게 될 담당자 경찰이 누구냐 만나자. 그랬더니 이 가장은 새로 왔는지 그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허접합니까?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이 경찰서가 해당 경찰관들이 그렇게 다 업무로서 주어졌는데 담당도 없고 담당을 통해서 과장은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번 사건이 생겨서 알았고 이 관내에 한 360명 되는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서 이 여성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도 뻥뻥이고 이렇게 탈북민을 갖다가 지금 마음대로 그냥 안 살피려면 안 살피고 죽든 살든 이렇게 무책임하게 노는 그 근원이 뭐인지
저희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이야기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고 통일부와 그다음에 이 관련된 청와대 그리고 또 예단 탈북자들을 도와야 될 1년에 거의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돌보는 남북 하나재단에 이제 가기로 찾아가서 당당하게 저희가 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분향소를 설치해야 될 그런 일이 이제 급박스럽게 생겼습니다. 분향소가 있어야 많은 탈북자들 그다음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와서 그 떠나가는 그에게 정말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잘 가라고 정말 부탁이 말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 분향소 차리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골머리를 앓았는데 어디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물망초라고 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학교를 하고 있는 박선영 전 의원이죠. 그 의원 측에서 바로 이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먼저 제기하고 발의하고 나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호 그 착 뒤에 이순신 동장 뒤쪽에다 저희가 설치하라고 갔는데 이게 지금 페북으로 박선영 의원이 그 사람들 오시라고 이렇게 막 올려놨더니 그걸 보고 시청 직원들 그다음에 경찰들이 쭉 깔려가지고 완전히 뭐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준비하고 딱 뭘 하려고 하면 들어와가지고 방해하고 결국 오늘 끝내 분향소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홧김에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잡아가든 말든 제가 거기서 그래도 왔던 길에 제사라도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정말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늦었지만은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저희들이 울분 탈북자들을 어떻게 생각에 대한 이걸 좀 들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 강화문 그 더 넓은 광장에서 제가 정말 피해 토하는 저희 같은 고향에서 온 한성옥 씨거든요. 그의 어떤 상황들을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 전해 듣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일일이 소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서 아직까지 탈북자에게 3만 4천 명이 들어와도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박약과 그리고 또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분이 있어도 이렇게 정말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빵빵한 복지 안전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도 이 죽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요. 결코 복지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복지 제도가 뭐 빈약하거나 통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사각지대 따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 오늘 이게 강화문 광장에 정말 꼴불견의 별의별 형형색색의 친북, 종북 아주 온통 쓰레기 그런 어떤 집회 리허설과 또 집회들이 벌어져 가지고 눈이 딱 감기더라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보다가 미국 대사관 쪽으로 쫙 보니까 거기에 이 간첩들이 갖다 써놨는지 종북 좌파들이 갖다가 엄청난 크기의 프랭카트에다가 현수막에다 뭐라고 쓴지 않습니까? 미제 승량 이들을 몰아내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미제 승량입니다. 미제 승량이. 미제 승량이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희들이 막 골수에 배기도록 미국 놈은 승량이라고 배우고 거기서 쓰는 단어, 거기 쓰는 구호가 우리 이 자유대한의 서울에 미국 대사관 앞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건 북한인가? 서울이 맞긴 맞는가?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인가? 자력갱생을 해서 일본을 때려눕히자, 물리치자. 일본을 물리치자. 자력갱생하여 일본을 물리치자. 자력갱생, 이게 어디 구호입니까?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그 망에 빠지고 가장 중요한 이유, 경제가 저렇게 세계 최하위를 자랑하게 된 바로 그 원인이 자력갱생이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에게 또 거저시 걸어놓고 자력갱생해서 일본을 물리치자. 그러니 이걸 또 걸어놔도 박수치면서 너털 웃음 짓고 있을 바로 청와대가 그 코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말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진짜로 노는 행동은 김정은이 먼저다. 이렇게 김정은이 그 스스로 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그 개가 돼가지고 북한에 어떻게 하든지 평화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 소를 같이 듀엣을 불러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문재인. 그래서 탈북민들이 눈에 가시 깎고, 그리고 그 종북 좌파들인 경우는 자기들이 이상향 북한을 버리고 떠나온 저희들이 변절자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못 살게 살까, 그런 이념과 그런 정신 빠진 걸로 다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우애가 그러니까 밑에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흐름과 그 분위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성옥 씨가 아니라 또 다른 김성옥, 이성옥이라도 그런 상황에 빠지면 거들떠도 안 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찾아간 것처럼 이렇게 계속 책임 여기다 밀고 저기다 밀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 비대위 한 성원으로서 경찰과 시청, 분향소 설치까지 전 과정에 하루 종일 뛰었던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고 드리면서 돌아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저 강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란의 친북 망동들, 김정은의 그런 키즈들이 놀아대는 저 망령들을 우리가 싹 버리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김정은의 아가리로 서슴없이 지금 겁도 없이 지금 걸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막 몸에 그냥 치달아올라 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학대 해석한 건가요? 제가 너무 얼마 안 되는 놈들의 분화비 같은 장난질에 제가 너무 놀란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요, 내일 우리 2시부터 있게 될 대국민 문재인 규탄 집회에 맞대응을 놓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들였는지 엄청난 음향설비의 무대까지 2개씩 만들었습니다. 저 앞에서는 청년들의 문화제라 해놓고요, 자주통일, 평화통일 문화제 해놓고요, 바로 저쪽에서는 일본 반대 하는 또 문화제를 해놨는데 아주 애국 보수들을 갖다가 친일로 완전히 토착외구로 매몰하고 매장하려는 그런 가사, 그런 노래, 그런 연설들이 지금 막 준비되는 속에서 아마 오늘 저녁이 깊으면 내일 새날이 밝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내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대국민 집회에 저는 처음부터 참가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뒷모습을 남길 채 굶어 죽어간 우리 한성옥 씨를 생각해서라도 전 나가서 문재인 퇴진을 마음껏 소리 높이 목이 터지라 저는 부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저희들이 더 강한 목소리, 저희 피의 절규에 울부짖음과 그리고 외침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저희 한상옥 씨에 대한 분향소 마련과 그리고 기타 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정령을 이제 이상 보고 드리면서 저희들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변화됐지만 11시 이 시간까지 함께 들어오셔 해주신 시청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